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를 대거 공개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거친 표현은 안 했지만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의 한 관리는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들을 대거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 열병식 이후 BOA에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제시한 비전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0일 새벽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설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6형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극형 4형을 공개했습니다.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 등 탄도미사일 2종과 400mm급 대구경 방사포, 500에서 600mm급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전술무기 4종도 선보였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진보한 미사일일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센터 소장은 북한의 새 ICBM을 매우 큰 미사일로 평가하면서 기존 화성 15형 엔진 몇 개를 묶은 클러스터 방식 엔진을 장착하고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 탑재 역량을 갖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t depends a little bit on how big it really is, but I would say this represents certainly the ability to put multiple nuclear warheads on a missile like this. That helps overwhelm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in Alaska, because if they show us 4 and they have 3 warheads on each one, that's 12.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도 신형 ICBM을 세계 최대 이동식 액체연료 미사일로 평가하면서 더 크고 무거운 북한 핵무기를 운반할 로켓을 확보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을 선보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면서 북한이 다탄두 탑재 기술과 같은 고급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낮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된 KN-25, 즉 600mm급 초대형 방사포가 여러 발사장치를 활용해 다양한 도로 환경에 적응하며 침입에 더욱 용이하게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무기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also have the track vehicles which can, move off-road, which is important for North Korea because their roads aren't very good. So it gives them another ability to strike pretty deep into South Korea pretty accurately. 한국 내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기념식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거친 표현을 자제하면서도 열병식에서는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등 이중적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는 북한이 미국 대선 전까지 도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차기 행정부를 겨냥해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이나 또는 SLBM과 같은 신형 전략무기를 선보인 것은 미국에 대한 자극보다는 만약에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미 대선 이후 미국의 대외 전략 수립 과정에서 북한 문제가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의 신형 전략무기 공개는 단순한 시위를 넘어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든 향후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실제로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압박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정권이 이렇게 신형 미사일 등을 공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미사일 방어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신형 무기를 공개한 데 대해 새 미사일 중엔 기존 장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종합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서 확실한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 수준에 관해 정밀 분석 중이라며 앞으로도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 수집과 분석, 경계, 감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토 장관은 또 북한이 새 미사일을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핵 보유국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엔 일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실제로 부과할 것이라고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미국 대선 후 차기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완전한 제재를 부과하는 최대 압박을 복원해야 하며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로 시기상조라면서 북한 정권에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만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 의원은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 한국, 타이완, 베트남 등 영내 거의 모든 국가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런 긴장이 평화로운 한반도 비핵화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내 중국 태스크포스 소속인 월츠 의원은 그러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은 북한 정권에 계속 책임을 묻고 대북 제재 체제를 계속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cooperation needs to be along the lines of holding the North Korean regime accountable and continuing to implement the sanctions regime. Until North Korea abides by its agreement to fully disclose its nuclear program and take meaningful steps for denuclearization. 월츠 의원은 김정은 같은 잔인한 독재자가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게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공동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북한이 아직 약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의 금융기관들을 더욱 강력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hinese banks and other entities are giving the North Korean regime a lifeline, then I do think we ought to, with sufficient warning, with sufficient notice, begin taking action, what they call secondary sanctions, on those that are willfully violating the United Nations-backed sanctions regime. Those sanctions are put in place by the Congress. Yes, I am absolutely confident that they will be enforc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월츠 의원은 그러면서 성급하게 북한과의 합의를 원해서는 안 되며 꾸준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행동이 실제로 바뀌는지 오랜 시간 지켜볼 것과 영내 동맹, 파트너들과 힘을 모아 전방위에서 압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제기하는 한국전 종전선언 필요성에 대해선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섣부른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구실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 의회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we do after the North Koreans take some meaningful steps to stop threatening neighbors and to denuclearize. My fear with a premature declaration, with something that happens too soon, is that is then a pretense for the North Koreans to demand the removal of American troops. I serve on the Armed Services Committee. I serve on the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Committee. Again, I think all of us would like to see a formal end. 한편 하원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상원의 반 메넨데즈 외교위원회 간사와 잭 리드 군사위원회 간사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오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을 앞두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을 현재 28,500명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서한에서 지난 4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억제되지 않은 채 계속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번 안보협의회는 한국의 자유와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됐던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에서
지난 2달간 선박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석탄 수출로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왔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뒤에도 계속 석탄을 수출한 정황을 보였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란 지적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남포 석탄 항구를 촬영한 지난 8일자 위성사진입니다. 북한의 대표 석탄 항구로 잘 알려진 곳이지만 선박이 한 척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동안 석탄을 취급하지 않은 것처럼 야적장 곳곳은 하얀 바닥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8월 중순부터 나타났습니다. 8월 이후 이곳을 드나든 선박은 한 척에 불과했는데 그마저 보름 넘게 한자리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석탄 선적을 목적으로 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남포 석탄 항구는 지난해에만 최소 71척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되는 등 선박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됐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직후인 지난 1월 말부터 약 2개월 넘게 선박들이 사라지긴 했지만 3월 말부터는 다시 움직임이 재개되면서 선박들의 입출항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3월 말부터 5월 7일까지 적어도 32척의 선박이 남포 등에서 석탄을 싣고 출항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활발했던 남포 석탄 항구가 약 2달간 텅 비어있는 모습이 관측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면서도 지난 여름 발생한 홍수로 인해 석탄 광산이 물에 잠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The flooding, it could easily be a case where some of the mines were flooded. And that's a real disaster if that happens because it can take years to get the water out of the mine. 남포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석탄 항구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또 다른 석탄 항구인 대한항 역시 9월 28일 선박 한 척이 정박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8월부터 이달 9일까지 선박 입출항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송림항도 이 기간 선박 3척이 정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북한은 제재 이전까지 석탄 수출로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등 석탄을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규모가 축소되긴 했지만 북한은 제재 이후에도 석탄 수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남포항 상황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서울인권사무소가 북한군에 의해 총격 피살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을 면담하고 관련 내용을 유엔 총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12일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측과 면담을 하고 인권사무소가 이르면 다음 주 유엔 총회에 관련 사건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사건이 보고되면 한국과 북한이 분명한 입장을 내놓도록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국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씨는 한국에서 사건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또 동생의 사망 경위와 자신의 견해를 인권사무소 측에 전했으며 유엔 인권사무소 측은 2시간가량의 인터뷰를 통해 큰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것과 관련해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체제 선전물을 미화하고 있다며 한국통일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내 대학생 단체인 투르스포럼과 미술가 단체 한강의 기적문화예술위원회 측은 12일 한국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조선노동당은 북한의 모든 미술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미술품 전체가 제재 위반에 해당되며 모두 북한의 체제 선전 도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육원이 이 같은 북한 체제 선전물을 팝 아트 장르라고 소개했지만 북한은 반미를 내세우는데 미국에서 유래한 팝 아트 미술 장르가 존재할 수 있겠냐면서 통일부가 나서서 북한의 체제 선전물에 대해 미화하고 왜곡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전시 중인 작품은 북한에서 직접 반입하거나 제3국을 단순 경유에 반입한 작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남북교류 협력법에 관한 법률의 반입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미술품 전시를 위탁한 사단법인 측에서 국내 미술 수집가들에게 구입하거나 행사를 위해 임차했으며 해당 작가들이
만수대 창작사 소속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